새벽 5시, 알람 소리 없이 민서의 눈이 떠졌습니다. 53세 나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그녀는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부엌에서 아이들이 자는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6살 쌍둥이 서준이와 서연이가 작은 이불을 나눠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민서는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 짧게 자른 머리,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 한때는 촉망받는 요리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키워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란 4개, 김치 반 포기, 두부 한 모. 이번 주 장사가 잘 안 됐고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민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시선을 끌었어요. 민서와 혁진의 요리 노트라고 적힌 레시피 노트였죠. 26살, 갓 결혼했을 때 남편과 함께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한 노트.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거두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듯이. 새벽 거리를 걸어 푸드트럭으로 향하는 민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선의 부엌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어요. 작고 낡았지만 그녀의 전부였죠.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칼, 보마, 냄비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들이었어요. 재료를 손질하며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어요. 요리할 때만큼은 민서의 얼굴에 평온함이 떠올랐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자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죠. 문득 혁진이 이 김치찌개를 먹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아침 7시 단골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그래야지. 민서 씨네 김치찌개 먹어야 힘이 나거든. 어디서 배웠어? 민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 이탈리아 레스토랑 연수.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배웠어요. 짧게 대답하고 다른 손님을 받았습니다. 바쁜 아침이 지나가고 옆 푸드트럭의 영자 언니가 다가왔어요. 민서야, 들었어. 오늘 TV 촬영팀 온대. 요리 프로그램이래.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셰프의 거리 탐방이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와서 맛 평가한다는데. 그 셰프가 누군데요? 장혁진이래. 프랑스에서 미슐랭 3스타 받은 한국인 최초 셰프잖아. 민서가 쥐고 있던 국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혁진. 7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그녀를 보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놀라서요. 푸드트럭으로 돌아온 민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만에 혁진을 만난다니.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혁진을 빼닮았어요. 특히 서준이는 눈과 코가 똑같았죠. 혁진이 보면 분명 눈치챌 겁니다. 오후 4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민서는 영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왜? 같이 있으면 되잖아. 카메라 앞에서 떠들까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혁진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죠. 영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5시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스태프들이 푸드트럭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얀 셰프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장혁진. 7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어요. 키는 여전히 크고 얼굴은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혁진이 푸드트럭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혁진이 민서의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혁진의 눈이 커지고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그가 민서를 알아본 순간이었죠. 카메라가 두 사람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지만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무표정하게. 어서 오세요. 주문하실 건가요? 혁진은 말없이 그녀만 쳐다봤어요. PD가 어깨를 두드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민선의 부엌이네요. 김치찌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도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담았어요. 혁진에게 내밀 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혁진이 자리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최고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혁진은 푸드트럭 앞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해진 거리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서야. 7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다 드셨으면 가보세요. 민서야. 나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민서가 고개를 돌려 혁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장혁진 씨,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자 혁진이 움찔했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린 남남이에요. 7년 전에 끝났잖아요. 그때 영자의 푸드트럭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진이 그쪽을 보려 하자 민서가 황급히 시선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가보세요. 민서야. 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혁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혁진이 완전히 사라진 뒤 민서는 푸드트럭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혁진의 눈빛에서 봤거든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푸드트럭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푸드트럭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제 혁진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죠. 푸드트럭 앞에 도착하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죠. 강민서 씨이신가요? 민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장혁진 셰프님의 매니저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혁진이 사람을 보냈다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 없는데요. 돌아가세요. 셰프님께서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면. 매니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끝난 사이예요. 민서 씨, 제발.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진이었어요. 차 안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듣는 간절한 목소리.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민서야. 나. 장혁진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민서는 돌아서서 푸드트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혁진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푸드트럭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민서가 정리를 시작할 때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뭐가 궁금하신데요?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왜 연락도 안 하고?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린 이혼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갑자기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더 갑작스럽지 않나요? 혁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성공하셨잖아요. 미슐랭 3스타, 세계적인 셰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민서야, 저는 제 삶이 있어요. 당신도 당신 삶 사세요. 민서는 푸드트럭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혁진이 문을 붙잡았어요. 어제 본 아이들.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혁진이 계속 말했죠. 혹시 내 아이들이야?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혁진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지. 나도 봤어. 남자아이가 날 닮았어. 눈이랑 코가. 착각이에요. 민서야, 제발 진실을 말해줘. 민서는 혁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언제 태어났어? 이름이 뭐야? 나도 알 권리가. 권리요? 민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7년 동안 없던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가요. 민서의 외침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제 삶이 망가지는 거 한 번으로 충분해요. 혁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망가진 삶이라니. 자신 때문에 민서가 이렇게 된 거라니.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푸드트럭을 버려두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렸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혁진은 민서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그녀 곁에 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푸드트럭 앞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죠. 그때 옆 푸드트럭의 영자가 나왔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민서 왜 울려요? 저는 어제 TV 나왔던 그 셰프죠? 민서 전 남편이라면서요? 혁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민서가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어제 당신 보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7년 동안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들이 정말 제 아이들인가요? 그건 민서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자가 혁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나타나서 민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여자 충분히 힘들었어요.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혁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죠. 내가 뭘 한 거지? 7년 동안 민서가 혼자 뭘 겪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야 했어요. 다른 동네 푸드트럭 자리로 옮기기로 결심했거든요. 혁진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서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곳에서 장사하기로 했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엄마가 더 좋은 곳 찾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민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어제 왜 울었어요?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봤구나.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엄마가 조금 힘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서준이 서연이 있으니까. 서준이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안겼죠. 작은 아이들의 따뜻함이 민서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새로운 푸드트럭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손님도 적고 매출도 떨어질 게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익숙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혁진의 차였어요. 매니저가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서의 푸드트럭을 발견했죠. 그리고 혁진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손님들 앞이었습니다. 혁진이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둘만의 대치였죠. 또 왜 왔어요?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에도 혁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이들 선물이야. 받아줘. 필요 없어요. 민서야, 나. 당신이 아무리 찾아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늦었어도. 너무 늦었어요. 민서의 단호한 말에 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죠. 혁진은 봉투를 푸드트럭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민서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죠. 혁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서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장난감과 옷이 가득했어요. 모두 비싼 것들이었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닌데. 하지만 목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혁진은 이미 떠나고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새로운 동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 자리의 절반도 안 되는 매출이었죠. 그래도 혁진을 피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떨어져서 속상해했죠. 엄마, 우리 언제 예전 집으로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있자. 여기가 더 좋아. 하지만 서준이는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피하고 있다는 거요. 어린 나이지만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푸드트럭을 정리하던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민서 씨, 저 정민이에요. 혁진이 대학 동기.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리. 오래전 혁진과 함께 요리를 배우던 친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혁진이한테 받았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할 말 없는데요. 민서 씨, 혁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들 일은 달라요. 혁진이가 아빠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권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혁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절박해 보여서요. 정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도망칠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민서는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혁진의 글씨가 보였죠. 민서의 김치찌개는 세상 최고야. 언젠가 우리 레스토랑을 열면 메인 메뉴로 하자.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민서는 노트를 꼭 안았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요리하던 시절. 왜 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을 만나기로요. 도망만 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카페에서 정민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민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 씨?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오래간만이네요, 정민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혁진이가 아이들을 알게 된 후로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 레스토랑 오픈도 취소했대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민서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반년은 해외에 있고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는 사람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7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제 와서 변한다고 해서. 민서 씨? 정민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혁진이가 왜 그렇게 일만 했는지 아세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혁진이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성공하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대요. 당신이 떠난 이유가 가난해서라고 생각했나 봐요. 민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이 꿈을 이루길 바랬어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그걸 혁진이는 몰랐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던 거였어요. 민서는 혁진의 성공을 바랬고 혁진은 민서를 다시 만나려고 성공했던 거였죠.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 해요.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있고 당신도 혁진이도 아직 젊어요. 전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푸드트럭 주인일 뿐이에요. 민서 씨, 혁진이가 당신 요리를 먹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미슐랭 3스타보다 훨씬 맛있대요. 민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했어요. 혁진이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모든 별들이 무의미하대요. 카페를 나온 민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혁진을 용서해야 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상처와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혁진을 미워했고 동시에 그리워했죠. 푸드트럭으로 돌아오니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강민서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방송국 PD였어요. 저희가 셰프의 거리 탐방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민서 씨 푸드트럭을 메인으로 하고 싶어서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푸드트럭을요? 장혁진 셰프가 극찬했거든요. 한국 최고의 맛이라고. 그래서 특집으로 민서 씨의 요리 인생을 조명하고 싶어요. 민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송 출연. 오래전 꿈꿨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방송은 좀 출연료도 드리고 푸드트럭 홍보도 되고 좋은 기회예요.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기회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혁진과 엮이는 게 두려웠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PD가 돌아간 후 민서는 푸드트럭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죠. 그날 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요. 혁진을 만나서 분명히 선을 긋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아빠로는 인정하되 자신과는 끝이라고 말하기로요. 핸드폰을 꺼내 혁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민이 보내준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리고 혁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서예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진이 놀란 것 같았어요. 민서야. 한 번 만나요.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정말. 언제? 어디서? 내일 저녁 7시. 우리 푸드트럭 앞에서요.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마주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피했던 진실과요. 다음 날 저녁 7시 민서는 푸드트럭 앞에서 혁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한 거리에 그녀만 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정각 7시. 혁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셰프복이 아닌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아 피곤해 보였죠.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앉아요. 민서가 푸드트럭 앞 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혁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준이랑 서연이 쌍둥이에요. 올해 6살. 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당신 성공하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당신은 미슐랭 꿈꿨잖아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고 싶어 했고, 저랑 아이들이 짐이 될까봐. 혁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게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 아이들인데. 내가 아빠인데. 민서도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당신은 뭐였어요? 하루 18시간씩 주방에만 있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회의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건. 당신한테 전 없었어요. 요리만 있었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당신 성공 바라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다 혁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말이 맞아. 난 최악의 남편이었어. 민서도 앉았습니다. 화를 내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아빠로는 될 수 있잖아. 늦었지만. 민서는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천천히 할게. 네가 허락하는 만큼만. 조건이 있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끝이에요. 아이들 아빠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혁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할게. 그때 영자가 자신의 푸드트럭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어요. 민서야, 괜찮아? 영자가 혁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우리 민서 또 올리면 가만 안 둬요. 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자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음 주말 민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왔습니다. 혁진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멀리서 혁진이 서 있는 게 보였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준아,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분이 너희 아빠야.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요? 멀리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어. 서준이가 조용히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움,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혁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안녕. 나는 너희 아빠야. 늦게 와서 미안해. 서연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혁진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닮았다. 눈이랑 코. 혁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준이는 한 발 뒤에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죠. 왜 이제 오셨어요? 서준이의 질문에 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멀리서 일하셨어. 이제 돌아오신 거야. 그럼 이제 같이 살 거예요? 순간 두 어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아빠 집이 있어.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어. 서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혁진이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너희 줄 거야. 로봇이랑 인형.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냐는 듯이. 그날 오후 내내 혁진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함께 뛰어놀고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어색했지만 행복해 보였죠. 민서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씁쓸했어요. 이런 모습을 7년 전부터 볼 수 있었는데 해가 지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이가 혁진에게 물었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 거죠? 그럼. 꼭 올게. 약속이에요. 혁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서준이도 조용히 다가와 손가락을 걸었죠. 약속해. 아이들과 헤어진 후 혁진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 위한 거예요. 당신한테 고마울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혁진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민서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혹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그래. 알았어. 혁진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며칠 후 민서는 방송국 PD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을 수락한다고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혁진이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겠다고 한 거예요. 민서의 요리를 함께 평가하고 싶다고. 민서는 PD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장혁진 셰프가 출연하신다고요? 네, 민서 씨 요리를 극찬하셨거든요. 함께하면 시청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승낙했으니까요. 촬영날 민서는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다시 설치됐어요. 그리고 혁진이 나타났죠.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오늘은 뭘 만들 건가요? 혁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던 요리요. 기억해요? 혁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했어요. 신혼 시절 둘이 함께 개발했던 메뉴. 김치 크림 파스타. 맞아요. 민서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혁진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죠. 그리고 둘은 처음으로 함께 요리했습니다. 7년 만에요. 방송이 나간 후 민서의 푸드트럭은 손님으로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미슐랭 셰프가 인정한 맛이란 입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민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혁진과 함께 요리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7년 만에 느낀 그 익숙함이 마음을 흔들었죠. 어느 날 저녁, 혁진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거든요. 서준이와 서연이는 이제 혁진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오늘 어디 가요? 서연이가 혁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혁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놀이공원 갈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조심히 다녀와. 민서가 말하자 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너도 같이 갈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응, 우리 넷이 같이.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잠깐만 준비할게. 놀이공원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네 사람은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어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가족 같았죠. 서준이가 혁진의 손을 잡고 민서의 손도 잡았습니다. 서연이도 반대편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완벽한 가족 같았죠.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고.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아이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혁진과 민서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행복해 보이네. 혁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민서야, 나.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 이야기는 끝났어요. 혁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아이들 위해서라도. 아이들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돼요. 다시 틀어지면 아이들만 상처받아요. 안 틀어지게 할게. 이번엔 다를 거야. 민서가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7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변하겠다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그 말에 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서는 푸드트럭에서 장사를 하다가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강민서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장혁진의 어머니입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혁진의 어머니. 예전에도 민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내 손주들 얘기 좀 하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혁진의 어머니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손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건 혁진 씨와 상의하셔야죠. 혁진이는 당신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직접 왔어요. 민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혁진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자란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곳이요? 푸드트럭 주인의 딸들이라니.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돈은 없어도 사랑은 충분히 주고 있죠. 사랑으로 학교를 보냅니까? 좋은 교육을 시킵니까? 그건 내가 제안하죠.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겠어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줄게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혁진의 어머니는 명함을 놓고 떠났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죠. 그날 밤, 민서는 혁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뭐? 엄마가? 혁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아이들을 데려가겠대요. 당신네 집에서 키우겠다고.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이 말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혼자 판단하신 거야.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민서야,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다음 날, 혁진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왔구나. 엄마, 무슨 짓이에요? 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무슨 짓이라니. 손주들 만나고 싶다는데. 민서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사실이잖니. 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맞니? 혁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서는 훌륭한 엄마예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요. 혁진아, 내가 그 여자한테 다시 빠진 거니? 빠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했잖니. 그건 제가 잘못해서예요. 민서 잘못이 아니에요. 혁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손주들 만나고 싶으시면 민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절대 안 돼요. 넌 내 아들이잖니.
하지만 저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해요. 그리고 민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혁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혁진은 민서의 푸드트럭을 찾아갔습니다. 민서는 지친 표정이었어요. 해결했어.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어. 고마워요. 민서야. 혁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혁진이 꽉 잡았어요.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 손 놔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혁진이 민서를 안으려 했지만 민서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푸드트럭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혁진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민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서는 혁진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면 영자에게 부탁해서 보냈어요. 직접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준이와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걸 원했어요. 엄마, 왜 아빠랑 같이 안 다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친구로 지내는 거야. 친구면 같이 놀잖아요. 서준이의 말에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푸드트럭을 정리하는데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강민서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장 회장님 측 변호사입니다. 친권 관련해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권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장 회장님께서 손주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십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이 서류를 받으시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양육권 소송 통지서였어요. 혁진의 어머니가 법적으로 손주들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혁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뭐?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혁진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당신네 가족은 다 똑같아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서야. 진정해. 내가 지금 당장.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자신은 가난한 푸드트럭 주인이고 상대는 재벌가였죠. 싸움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혁진이 푸드트럭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민서야.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엄마가 그런 거 나도 몰랐어. 어젯밤 따지고 왔어. 그래서요? 소송 취하시킨다고 했어. 민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거든요. 진짜야. 내가 확실히 말했어. 그런 짓 하면 나도 손주들도 영원히 못 본다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아요? 혁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 믿어줘. 내가 지킬게. 아이들도, 너도. 민서는 손을 빼려 했지만 혁진이 놓지 않았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너 때문이야. 아직도 사랑하니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혁진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네 어머니가 있는 한. 엄마 설득할게.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때 혁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매니저였어요. 전화를 받은 혁진의 얼굴이 굳었죠. 뭐, 지금. 무슨 일이에요? 유럽 레스토랑 투자자들이 왔대. 지금 당장 만나야 한대. 민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세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야, 이건. 가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에 일을 선택했죠. 혁진은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레스토랑은 수십억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취소하면 엄청난 손해였죠. 민서야. 빨리 가지 않으면 늦어요. 혁진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안 가. 취소할 거야. 혁진이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팅 취소해. 유럽 프로젝트도 포기할게. 혁진은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달라. 너를 선택할게.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야. 민서는 말없이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상처받을 용기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서가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열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특히 심했어요. 병원에 데려가니 폐렴 초기라고 했죠.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는 무너졌습니다. 입원비가 걱정이었어요. 그 순간 혁진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하지만 밤 11시 혁진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준이가 몰래 전화한 거였어요. 서연이는 입원했어요. 폐렴이래요. 혁진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서연이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딸의 작은 손을 잡았죠. 아빠가 왔어. 괜찮을 거야.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혁진이 민서를 안았어요. 내가 있어. 혼자 버티지 마. 민서는 혁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게 한계였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미안해. 혼자 두 개에서.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내렸어요. 새벽이 되자 서연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의사가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민서와 혁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한 거야. 나도 아빠잖아. 혁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이제 혼자 버티지 마. 나한테 기대. 민서는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실망하게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절대 안 그럴게. 약속해. 혁진이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도 천천히 혁진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병실 안에서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엄마와 아빠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작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혁진의 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내 손녀가 아프다며. 민서는 경계했습니다. 혁진이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돌아가세요. 내 손녀를 보러 왔는데. 소송 취하 안 하셨죠? 혁진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야. 손주들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권리. 민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서연이가 퇴원한 다음 주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서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원에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반대편에는 혁진의 어머니와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혁진 어머니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강민서 씨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푸드트럭 수입으로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또한 아이들은 할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강민서 씨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정의원이 진정시켰어요. 강민서 씨, 진술해 주세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해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은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해요. 저를 빼앗지 마세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혁진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혁진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혁진은 조정의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장혁진,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진술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혁진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7년 전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일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죠. 민서가 떠난 건 제 잘못입니다. 혁진아! 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혁진은 계속했습니다. 민서는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웠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건강하고 착하고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혁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재산 증명서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민서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민서에게 있어야 해요.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혁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럽 레스토랑 프로젝트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일할 겁니다.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서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혁진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엄마, 혁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전 제 가족을 선택했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정신 차려. 그 여자 때문에 네 인생을. 엄마, 그만하세요. 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는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송, 지금 당장 취하하세요. 뭐라고? 안 그러시면 전 엄마를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손주들도 못 보시고요. 혁진의 어머니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혁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혁진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어요. 변호사들이 황급히 뒤따랐죠. 조정이 끝나고 민서와 혁진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서는 말없이 걸었죠. 민서야. 혁진이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멈춰 섰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 인생 다 버리고. 안 버렸어. 제대로 찾은 거야. 하지만 민서야, 나 7년 동안 성공했어. 미슐랭 3스타, 세계적인 셰프.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 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텅 빈 거야. 그 모든 별들이 아무 의미 없었어. 민서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널 먼저 생각할게.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할 거야. 믿어도 될까요? 믿어줘. 제발. 혁진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도 천천히 혁진을 안았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그날 저녁 민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왔습니다. 혁진도 왔어요. 네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준이와 서연이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다시 같이 지내기로 했어. 정말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가 혁진을 봤죠. 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넷이 함께 살 거야.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올랐습니다. 민서와 혁진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죠.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려. 며칠 후 혁진이 민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열자. 레스토랑요? 응, 너랑 나.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 30년 전에 꿈꿨던 거. 민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래전 꿈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혁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엌. 어때? 민서도 미소 지었어요. 레시피 노트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죠. 좋아요. 우리의 부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혁진은 정말 변한 걸까? 민서는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는 거. 6개월 후 작은 레스토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와 혁진이 함께 연 레스토랑이었죠. 주방에서 민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혁진이 옆에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놀림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민서야, 소금 좀. 여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홀에서는 서준이와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혁진이 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서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서준이,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혁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예쁘다. 우리 서준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혁진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죠. 다음 주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혁진의 어머니였어요. 민서는 긴장했지만 문을 열어줬죠. 어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은 거만함은 없었어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못 봐서 미안해. 혁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어요.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혁진도 울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민서는 혼자 레스토랑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민서와 혁진의 요리 노트. 원본이 액자에 들어가 있었죠.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꿈. 함께 레스토랑을 열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혁진이 들어왔습니다. 혁진이 민서의 뒤에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둘러봤어요. 우리 해냈네. 응, 해냈어. 다음엔 뭐 할까?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것도 좋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거창한 꿈은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네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별을 세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 밤, 작은 레스토랑, 우리의 부엌에서 한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죠.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라는 것,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 민서는 혁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혁진도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전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음식과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